자, 방금 얘기했듯이 함수 전에 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함수를 나갈 건데, 이 집합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승우나 우진이나 특강했던 친구들은 나랑 한번 했었지. 맞아? 근데 이제 요거는 옛날에 내가 중학생 때는 그 중학교 입학하면 중1 때 맨 처음 수학책 피면 나오는 게 집합이었어요. 얘가 이제 지금 고1 때 나오는데 사실은 중1도 배울 수 있는 좀 쉬운 단원이야. 별게 없어요. 집합의 정의라는 거는 책에 뭐라고 써있니?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요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뭐 진도 나가면 알겠지만은 막 무슨 뭐 방정식을 쓰고 뭐 함수를 쓰고 뭐 수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임이야, 모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교실에서도 어떤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집합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서 안경 쓴 사람이 누가 있지? 안경 쓴 사람? 그럼 우진이하고 시온이하고 성윤이 이렇게 세 명이 모이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반에서 좀 잘생긴 남자의 모임 이렇게 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진이 선대장. 잘생긴 사람. 근데 뭐 승우가 웃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죠? 야, 자, 봐봐. 아까처럼 안경 쓴 사람의 모임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세 명이 명확한데 잘생긴 사람의 모임 웃지 말라니까? 잘생긴 사람의 모임 이렇게 하면 모호하단 말이야. 맞아? 누가 봐도 뭐 우리 에이스라든지 이렇게 뭐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또 이제 승우 어머니께서는 또 이제 잘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기준이 모호해. 그럼 이렇게 해서 모으면은 막 모을 때마다 집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건 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로 하고 한글로 하고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수학의 일종이야. 그래서 집합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숫자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6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6의 약수 뭐가 있어요? 1, 2, 3, 6이 있지? 그럼 얘네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쉼표로 해서 나열을 해놓고 요거를 중괄호 있지? 요렇게 갈매기 모양 있잖아. 갈매기 모양이라고 하나? 이렇게 중괄호 있지? 요렇게 딱 모아놓은 게 이게 집합이란 뜻이야. 요 중괄호가 집합 표시야. 저게 바구니 같은 거야. 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1, 2, 3, 6을 담아놓으면 저게 하나의 집합이다 이거야. 그리고 집합 같은 경우는 행렬 비슷하게 얘네 이 집합의 이름을 뭐 알파벳으로 줍니다. 집합 A, B, C 이런 식으로 알파벳 대문자로 줘요. 그러니까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6의 약수 1, 2, 3, 6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요 바구니에 담겨있는 요거 하나하나 있지? 하나하나 얘네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집합 A의 원소다. 근데 이때 뭐 예를 들어 특정하게 1을 갖다가 1이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거를 기호로 요런 식으로 씁니다. 약간 이제 삼지창 모양이지. 요런 식으로.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느낌이 부등호랑 비슷하지? 부등호랑 비슷한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 안 써요. 이쪽 방향으로 절대 안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그럼 요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거는 요쪽이 왼쪽이 항상 원소인 거고 오른쪽이 저 원소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해야겠지. 집합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그냥 이제 집합의 뜻이고요. 가볍게 65페이지에서 문제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4 이런 게 있어. 이 4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네? 65쪽에서 417번부터 418번 이렇게 두 문제만 해보세요. 자, 417번에서는 여기 제시된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집합인 걸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을 보면은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을 했지? 그럼 100이랑 가까운 수가 누구냐? 99? 맞아? 98도 가깝지 않나? 기준이 좀 애매하지? 막 99.9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이제 이걸 모을 수가 없는 거야. 100에 가까운 수를. 그러면은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그럼 기억은 집합이 아니겠죠? 네?
니은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의 모임. 누구야? 4, 8, 12 이렇게 됐나? 맞지?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집합이 되겠고 디귿은 다리가 2개인 동물들의 모임. 이것도 애매할 수가 있나? 뭐야? 올챙이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나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리 2개인 것들을 이제 모아두면 되니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을은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들의 모임.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안 집합이 아니겠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번 1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다. 그럼 집합 A는 누가 있어? 369가 있어요. 이제 좀 이제 있어 보이게 요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1은 A의 원소인가? A 원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건 들어가 있고요. 요거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뭐 너무 쉽죠? 됐나요? 그 다음에 19번 바로 보면서 설명해 줄 건데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요. 그럼 A를 한번 적어볼까? 15의 양의 약수래. 써봐 여러분들 여기다가 1 뭐지? 3 5 15 이렇게 원소가 4개인가요? 됐나요? 자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게 이게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야. 이 집합 A가 있어. 그럼 집합 A가 뭔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바구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다 나열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근데 이 똑같은 집합인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인데 이거를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수능시험에서 나오거든. 근데 저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야 되고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보통 X를 사용합니다. 여기다 X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바 이렇게. 그럼 요 지금 뜻은 뭐냐면은 A의 원소는 X다 이런 거야. X.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뒤에 빈칸 있지? 요 빈칸에다 X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야. X가 어떤 수다 이렇게. 한글로 써도 돼요. 지금처럼. X는 15의 양의 약수. 문제에 써주면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X가 A의 원소인 건데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것도 1, 3, 5, 15 이렇게 있겠지? 얘랑 똑같은 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괜찮아? 이게 조건제시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 놈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게 아마 그 그램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할 때 그 그램이랑 똑같은 거야. 그램 무슨 뜻이냐? 모르는데 나도 그 대충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이거 앞에 있는 벤 다이어라는 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이 사람이 고안한 그림이야. 그럼 이 집합, 요 집합 1, 3, 5, 15를 모아놓은 집합 A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바구니를 그냥 이렇게 그려요. 굉장히 원시적이지. 이렇게.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똑같은 집합이지만 집합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집합을 진짜로 할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예요. 됐네? 그럼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어. 자,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집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짝수의 집합. 어떻게 돼? 2, 4, 6, 8, 10 이렇게 나가지? 그럼 걔를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2, 4, 6, 8. 이거 뭐 쓸 수가 없지. 끝이 없잖아. 끝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3가지 표현 방법을 다 알아야 되고 요 방금 얘기한 거 짝수의 집합 같은 거 있지. 이거 원소가 몇 개야? 무한개지. 끝이 없어. 개수라는 게 없지.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무한집합.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를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그리고 여기 420, 21, 22 여기 5x 한번 해보세요. 5x. 응? 저 뭐 하시고 가세요? 응? 지금
자, 420번. 이거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2번은 0 미만의 정수야. 이게 뭔데? 정수?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이거야.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거 무한집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이걸 이 소수를 너네가 그 소수하고 소수하고 구분할 줄 아니? 어? 아니, 똑같이 쓰는데 그 자연수에서 소수가 있고 0.1, 0.2 이런 것도 소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거 읽는 방법이 다르잖아. 알고 있어요? 나도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헷갈려. 이거를 소수라고 부르는 게 이건가? 소수가 이거가. 아, 그런가? 그런가 봐. 우진이가 그럼 맞겠지 뭐. 이렇게 약수가 두 개인 수 있지. 여기서 말하는 건 얘가 이제 소수를 말하는 거야. 소수를 말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럼 2보다 작은 소수는 뭐가 있어요? 없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집합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얘를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고 해볼게요. 여기다 바구니를 이렇게 마련해 놓지? 그럼 2보다 작은 소수를 담을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지. 텅 비어 있지. 맞아? MT지.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나 때는 이렇게 기호를 썼어. 텅 빈 바구니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써. 텅 빈 바구니. 근데 뜻은 똑같아. 텅 빈 바구니인데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씁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집합. 아주 특별한 놈이에요.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도 사실 뭐 카운트를 하자면은 빵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유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네? 이 공집합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요 기호를 잘 알아야 되고, 뭐 참고로는 요 기호도 파이라고 불러. 파이. 읽을 땐 파이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공집합이라고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23번 보면은 요거는 요 n 해놓고 이렇게 동그란 괄호 요런 걸 치는 이렇게 기호 또는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 괄호 있지? 요 자리에다가 집합을 갖다 입력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갖다 입력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집합 B가 있었는데 여기에 1, 2, 4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요 집합 B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야.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한집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에러가 나겠지? 카운트를 못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유한집합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유한집합. 그럼 예를 들면 n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공집합이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는 뭐야? 얼마가 나와요? 이건 빵개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네? 그래서 23번에서 NA 요건 얼마? 3이죠? 됐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NA 요거 뭐야? 요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 4개 이렇게 됐네? 자, 잠깐 요 정도 하고요. 한 장 넘겨서 유형 5번까지 대표 문제 한번 싹 풀어봅니다. 대표 문제. 대충 풀었죠? 23번 집합 아닌 거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키가 큰 축구선수. 뭐 키가 크다라는 조건이 좀 애매하죠? 맞아? 그 다음에 36번은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다. 그럼 A의 원소는 뭐니? 1, 3, 5 여기까지인가요? 7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뭐 옳은 걸 골라라. 몇 번이 몰아요? 2번이죠? 너무 쉽지? 내가 얘기한 대로 원래 중1 야 중1 올라오자마자 거의 초딩이야. 초딩들이 배우는 겁니다 원래.
자, 440번처럼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요 집합의 원소가 지금 4, 8, 12, 16 요렇게 돼 있네. 그럼 요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집합 A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걸 찾아봐라. 근데 이걸 다 읽어보기보다는 이거 보면 어때? 뭐 4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지?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라고 써 있는 게 뭐가 있나? 요거 아니면은 뭐 요거겠네? 맞죠? 그럼 4번이냐 5번이냐? 5번이 돼야지. 왜냐면 4번은 20까지 포함해버리지. 5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보면은 유한집합인 걸 몽땅 골라봐라. 몇 번? 유한집합은 누구? 말해 빨리. 몇 번이야? 3, 4번이요. 3번하고 4번 맞아요? 3번하고 4번이 유한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집합 A하고 집합 B가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는 거야. 조건제시법. 근데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집합 A, 여기에 원소가 누구니? 여기 A의 원소는 X라 그랬어요. X. X가 뭐냐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X지? 그럼 X는 뭐야? 얼마야? 0 또는 1이지? 저거 뭐 중근이어도 그냥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0 또는 1. 원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됐네? 그 다음에 집합 B는 어때요? 얘도 이제 X가 원소인데 X는 K분의 8이래. K분의 8. 근데 이거 X도 그렇고 K도 그렇고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여기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약수여야겠지? 맞아? 그럼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4, 8까지만 가능하겠지? 근데 얘랑 상관없이 원소는 무조건 얘야. X가 원소야. 그럼 얘가 1일 때는 X가 8이고요, 4고요, 2고요, 1이고요. 뭐 똑같네 사실은 근데. 됐네? 그럼 B의 원소가 4개라는 걸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NA는 얼마? 2고요. 요거는 4고요. 이거 더해주면은 6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요런 기호가 나왔을 때 요거는 이제 상수라고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값이라는 거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는 개념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 예를 들면은 집합 A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합 B는 여기 써볼까? X는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2, 3이죠?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쉼표 안 써요. 그냥 써요, 이렇게. 됐네? 그 다음 집합 B는 원소가 뭐야? 1, 2, 3, 6이지? 맞아? 이거 다 갖고 있지, B가. 그러면은 이렇게 겹쳐서 그립니다. 6을 여기다가 써줘요. 이런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야. 됐네? 그럼 두 집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A가 B 안에 쏙 들어가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B가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됐어요? 그럼 요럴 때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을 때 A가 B에 들어간다. 이렇게 씁니다. 자, 맨 처음 배웠을 때 그 원소하고 집합 사이 관계는 삼지창이었지. 맞아요? 요거는 둘 다 집합이야. 여기도 집합이고 여기도 집합이에요. 그럼 요때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만 써줍니다. 그럼 요거 이제 읽을 때는 따로 뭐 기호 이름은 없어. 그냥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집합이다. 됐네? 어렵지 않지? 얘도 반대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안 써요. 됐네? 근데 이때 부분집합의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집합 A가 있어. 뭔지 모르는 집합인데 얘는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약간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6의 약수를 보면 1, 2, 3, 6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잖아.
맞아? A가 A에 포함된다. 맞는 얘기야.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는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포함됩니다. 공집합은 약간 약수에서 일 같은 존재야. 공기 같은 존재야. 그래서 얘가 지금 A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지. 사실 이건 말하기 나름이지. 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항상 얘는 누구에게나 포함됩니다. 누구에게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됐네? 그래서 문제 가볍게 한번 볼 건데 425번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거 A가 B에 포함되니? 그러면은 기호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A가 B에 포함 안 됐으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들어가면은. 여기선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A는 4의 양의 배수. 이거 무한집합이네? 맞지? 무한집합이에요. 요거는 8의 양의 배수야. 느낌 살리기 위해서 좀 써줄게요. 4, 8, 12 이렇게 나가지. 요거는 8, 16, 24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나가지. 맞아? 그럼 누가 누구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렇지. B가 A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무한집합끼리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27번 문제 보면은 집합 요거 있는데 요 녀석을 이름을 줄게요. 집합 A. 그럼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럼 이제 A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하는 거야. 약간 약수랑 비슷하거든? 여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요렇게 담아가지고 요걸 B라고 해. 그럼 당연히 B는 뭐 A의 부분 집합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버리면 그냥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원소를 하나만 해가지고 요런 걸 B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의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방금 했던 것처럼 얘의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럼 이거 원소 하나만 남는 거 A, B, C 이런 다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 두 개 담으면은 A, B, A, C, B, C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 전부 다 담는 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빠뜨려서는 안 돼. 공집합. 얘는 항상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담는 것도 항상 부분 집합이에요. 됐네?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게 원소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게 요걸 쓰라는 거야. 요걸 쓰라는 거야. 사실 요거까지 더 있는 거야. 공집합까지. 하나도 없는 것도 있네.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요 순서대로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28번, 29번 아래 한번 두 개 풀어보세요. 쉽죠? 근데 이 부분집합 쓸 때 항상 공집합부터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 이 중괄호 기호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열할 때 이거지. 짜증나지? 얘는 4의 양의 약수야.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1, 2, 4 원소 3개지. 그럼 원소는 3개밖에 없는데 부분집합 엄청 많지. 첫 번째 공집합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담은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담는 거. 그 다음에 3개 다 담는 거. 이렇게. 됐네? 얘가 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는데, 요거 한 김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는데, 원소를 5개까지만 해도요, 머리가 아파집니다. 제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래. 그럼 뭐 하나 담을 수도 있고, 2개 담을 수도 있고, 뭐 4개 담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내가 만들 때, 이제 이거 얘기하면 승호가 기억날 것 같은데, 여기다 바구니를 하나 이제 담아놔요. 이게 그 중괄호야. 집합 바구니야. 그럼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서 담으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 약간 장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아. 요 카트를 끌고 여기를 지나갈 건데, 여기 이제 상품이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봤을 때 이걸 담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 그럼 이거 OX. 옛날에 경우에서 할 때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럼 이 바구니를 갖고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에이스. 네? 이거 담을 거야, 안 담을 거야? 담을 거예요. 담는데요? 승우, 담을래요. 영근이, 담을래요. 인성이, 안 담을래요. 이시훈.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지나가면 저 바구니에 뭐가 담겨? A, B, E.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당연히 하나의 부분 집합이지? 왜냐면 저기 있는 것만 골라서 담았으니까. 맞냐? 그럼 내가 이거 바구니를, 카트를 끌고 여기를 지나갈 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2가지, 2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곱해야지. 맞아? 2의 5제곱. 32개의 부분 집합이 있어. 다 나열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율로 다 X로 지나가. 다 안 담으면 돼. 아무것도 안 사는 거지. 그럼 텅 비어 있겠지. 그럼 공집합이 돼. 오케이? 다 지나가. 이렇게 다 담는다 그래. 몽땅 다 담으면 자기 자신이 되겠지. 오케이? 이거 이해돼? 부분 집합의 개수가,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5개였기 때문에 여기 2의 5제곱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였다. 그럼 2의 n제곱개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거 원소 3개였잖아. 그럼 부분 집합 몇 개 나왔어 아까? 8개 나왔지? 이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한 개 더 설명해주면, 요거 방금 했던 거 1, 2, 4 있지? 이거 부분 집합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 8개가 있어요. 붙여놓을 껐어.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자신 있지? 요거, 얘도 포함되잖아. 요거 빼고, 이게 전부 다 부분 집합인데, 요거 빼고, 요것만 진 부분 집합. 이렇게 불러요. 진 부분 집합. 그러니까 요 놈은 진 부분 집합이야. 요 진 부분 집합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그냥 빼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있어요. 진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은 뭐 하나만 빼주면 되겠지. 자기 자신. 그럼 432번 보세요. 요거 원소가 몇 개예요? 집합 A의 원소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 2의 4제곱개, 16개가 있다. 그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딱 한 개만 빼면 돼요. 요거 다 담은 거 한 개만 빼면 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요 아래 게 좀 어려운데,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 총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놈을 세보라 그랬어요.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요거 다시 아까 마트로 돌아가서, 자, 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장 보러 간 거야. 장 보러 갔는데 엄마 심부름을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명근아, 너 저 마트 가서 C는 무조건 사와야 돼? 응? C는 무조건 사오고 다른 건 네 맘대로 해. 사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명근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C를 무조건 사라 그랬지? 그럼 얘는 미리 담아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담아놓고. 아니면 여기 길은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그러면 원소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뭐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냐?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제곱인 거 알겠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C하고 D를 반드시 포함해. 둘 다 사와야 돼. 둘 다 사와야 되면 이거 담아놓으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2의 세제곱개가 되겠지? 아니면 반대로, 엄마가 너 C하고 D 사오면 나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C하고 D는 절대 사오지 말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나, 아니면 얘를 포함하지 않는 거나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걸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지, 3을. 그럼 바구니에서 3 미리 담아놔.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 8가지가 되겠죠? 괜찮나요?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개념은 두 집합의 포함 관계 또는 두 집합이 뭐 서로 같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집합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등호를 써버리잖아? 그럼 그냥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얘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랑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게 모든 게 다 일치하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다르면 뭐 이렇게 합니다. 됐네? 보면은 13보다 작은 소수 뭔데? 2, 3, 5, 7, 11 이건가? 똑같네? 맞아요?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집합 A하고 B하고 똑같다고 써라. 뭐 그런 얘기해. 됐어? 요거 볼게요. 집합 A. 요 집합 A는 원소가 뭐하고 뭐예요? 4 또는 마이. 마이하고 4. 두 개가 있죠? 됐어요? B는 2하고 4네? 그럼 A하고 B는 같아 달라? 뭐 같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다 배웠어요. 뒤에 문제 조금만 풀고 집합 마무리 할 건데, 너무 어려운 거 하면은 헷갈리려나?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돼서. (68쪽에) 450번 보세요. 여기는 원소기호하고 집합기호의 사용이야. 그러니까 요 삼지창 요거하고 요 부분집합기호 요거를 구분해서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삼지창을 썼다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무조건 원소입니다. 요쪽이 집합이에요. 요 부분집합기호는 집합하고 집합 요 사이에서만 씁니다. 알겠어요? 그럼 1번 보죠. A가 요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냐? 이렇게 물어봤죠? 맞아 틀려? 맞대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틀려요? 이게 틀렸어. 틀렸어. 여기 B가 원소로 있지? 그럼 원소로 있다고 해줄 거면은 요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애초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라 그랬지? 이렇게 쓰면 애초에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B를 담아놓은 바구니를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오케이? B를 담아놓은 집합을 갖고 와야 돼. 요 집합이 요 집합에 들어가.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 요거 맞는 표현. 요것도 맞는 표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디귿 보죠. 디귿은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건 이제 원소기호야. 요게 요렇게 그냥 집합기호로 나오면 맞는 얘기가 되는데, 이 원소기호가 나오면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여기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냥 C만 있지? 그 다음에 요거 리을 맞아 틀려? ABC를 담은 집합이야. 그러면 요거를 담은 집합이니까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 다음 미음은 거꾸로 했네? A가 ABCD에 들어가냐? A잖아, 그지? A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오케이? 좀 골라서 한두 개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함수 들어갈 건데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문제가 좀 간단하진 않네. 461번. 이거 하나만 풀게요. 461. 자, 집합 A가 있는데 A는 9의 약수래요. 1, 3, 9. 원소가 3개밖에 없네. 근데 어떤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사용해서 만든 거지. 맞아? 그러면 그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몇 개야? 2의 세제곱. 8개를 만들 수 있겠지? X가 될 수 있는 건 8개의 후보가 있어요. 맞죠? 근데 X는 A 자기 자신이랑 같아서 안 된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담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 소리냐면 진부분집합인 거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야. 7개가 정답이 되겠죠? 됐네? 462번 보세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집합 A에는 4의 배수가 들어있는데 원소가 5개가 있네요. 맞죠?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래. 일부분은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바구니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담을 건데 마음대로. 근데 이 부분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온대.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골라서 담는데 몇 개 담으란 얘기야? 2개만 담아라 이거지? 그럼 2개를 담을 때 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막 담으면 되지? 그럼 2개 이런 식으로 담았을 때 만들 수 있는 집합 X가 몇 개냐 이거야? 몇 개예요? 몇 개야? 너네 이거 배웠어? 8개. 어?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지? 5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지? 배우는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OC는 얼마였어요? 저건 진짜. 10개. 그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가 10가지가 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